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3시쯤 됐고요. 아직 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제법 좀 세게 두들겨 맞죠?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뭘 예측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국내 증시, 해외 증시를 보면 미국 시장은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죠.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는 중요하거든요. 미증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걸 하냐 마냐라는 식의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요 부분은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차트로는 그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패턴을 만든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윗단에 뭐 3, 4일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반락하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네 정도. 근데 조정 받기 전에는 조정이라고 함부로 얘기 못 하죠. 근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빠지니까 근래 나오지 않았던 나스닥 선물의 조정이 지금 미리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 반도체, AI 반도체 지금 시장 핵심이잖아요. 대형 기술주. 근데 그 반도체 동맹의 삼성자 이닉스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제법 두들겨 맞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들은 잘 모르겠고 네. 하여간 우리 국내 증시는 일단 오늘 좀 세게 맞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볼 거는 제가 그 항상 국내 증시 장을 이끄는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종합지수인데요. 종합지수 일봉입니다. 연락이 달렸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혹은 언제쯤 흔들린다 이거 못 맞춥니다. 네, 뭐 방송에서 신뢰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뭐 그냥 개인 투자자라고 봐주십시오.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은 이런 거 못 맞춘다. 애널도 못 맞춘다. 예, 설령 맞추는 사람이 있어도 맞춘다 못 맞춘다. 던지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예, 누군가는 맞출 것이고 그 맞춘 사람이 자기 맞췄다고 방송에 또 나온다. 항상 시장 방송에는 다 맞췄다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 시청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신뢰 있는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을 따라 했는데 잘 맞았다. 좋은 거죠. 잘한 거죠. 하지만은 네. 다른 어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올 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참고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근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쳐 줄 생각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은 이제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거니까.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지금 이렇게 밀리는데 그동안은 종가상으로 5일선 깬 적이 잘 없고 깨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5일선 깨지면 이렇게 깨지면 예, 추가 조정이 보통 나오거든요. 조정 나오면 얘는 외봉이죠. 예, 외봉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훼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 받더라도 이거는 아직 살아있다 보는 거죠. 대신에 좀 많이 밀리는 경우는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5일선이 종가로 깨지면 이때까지는 바로 회복하기도 했지만 워낙 강했기 때문에 보통은 밀리면 5일선 깨지면 조정을 좀 받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매번 이거 체크한 사람들만 이걸 알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밀려도 사고 오르면 사고 밀리면 싸니까 사고 오르면 강하니까 사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다가 밀리면 그냥 재수없이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이런 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번엔 진짠가 가짠가 세게 밀릴까 안 밀릴까. 예, 그죠? 예. 근데 저도 모릅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보통 이렇게 요 보시면 이게 지금 5일선을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봉을 5일선을 보니까 보시면 화면 보시나?
이게 꽉 차나? 네. 요 얇은 이평선이 5일선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좀 밀릴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밀릴 수 있다. 네, 추세 훼손은 아니고. 보시면 이때까지 종가로 5일선 깬 적이 없죠. 예, 지금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지려면 이 분봉에서 까만 선을 깨야 되는데 지금 살짝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장이 몇 번 남았으니까. 근데 깐닥깐닥거리는 거지. 근데 지금 지수의 위치, 주가의 위치가 일단 높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요. 일단 에이펙도 끝났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대형 기술주까지 실적 발표가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주요 기업들은 다 발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없는 거지. 여기서 이제 FOMC 회의가 12월 달에 있거든요. 그거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들이 최근에 보면 나오는 게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보고 방향을 판단해야 될 건데 셧다운 때문에 지표 발표를 안 해. 예, 그리고 나오는 지표들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은. 근데 연준 위원들은 물가가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세모를 던져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차익 매물의 빈미가 될 수 있지. 추세 이탈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구간이 돼 있는 거죠. 재료가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지금. 그럼 재료 공백기에 시장이 쉬기가 좋다. 변동성 주기가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꼭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은 우리 주포들의 수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고 추정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추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런 종목을 찾고 그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은 우리 수급에 결정되는 거지 미국의 수급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초가는 영향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럼 우리 수급은 누가 중심이냐? 외국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중심인데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를 연락에 팝니다. 코스피와 선물. 예. 연락에 파는데 하루 치고는 억수로 많이 파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파는 게 하루만 갖다 팔아 갖고는 안 돼요. 예.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이 강세를 이끌었던 주체가 누구냐? 특히 그 4월 달 저점 찍고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상승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4월 10일부터 흐름을 한번 찍어 볼게요. 보시면은 4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금액으로 현재까지 14조 정도, 15조 정도의 수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조 정도, 예, 15조 정도 수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장을 주도했다 보면 되죠. 기관들은 금융 투자가 샀지만 딴 쪽에서는 팔았고 그래서 3조 정도 수매수지만 이건 뭐 거의 중립이라 보고 개인은 지수가 오르니까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에 지수를 이만큼 땡기는데 동참을 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장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최근에 1개월 동안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뭐 10월 4일 정도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예, 10월 4일부터 최근 1개월 동안 기간 동안 외국인은 3조 정도를 수매도하고 있습니다. 제법 파는 거죠. 3조를 수매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 통으로 이번 장에서 14조, 15조 정도를 아까 수매수 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3조 안 팔았으면 17조가 수매수인 거지. 근데 3조 팔아갖고 14조가 지금 수매수 누적이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법 파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수매수지만 최근에 1개월 동안은 3조를 팔았으니까 제법 파는 거예요. 제 조 단위로 팔면 체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팔아도 4월달 저점부터 지금까지 14조의 순매수 누적이 아직 있으니까 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근데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포지션의 선물이 계속 매도가 늘어납니다. 5만 5천 계약이에요. 너무 많아. 이 포지션은 일단 선물이잖아요. 그럼 선물 동시만기가 언제죠? 바로 12월
두 번째 목요일인 11일이라고 보시는데 12월 11일까지 오늘 11월 4일이니까 약 한 달하고 한 주 정도 예 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달하고 여기 날짜 여기 보면 나오지? 예 지금 11월 4일인데 12월 요 11일까지 예 11일 날까지 요게 동시만기거든요. 요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요거 한번 호작질 할란가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밸류가 되게 높아요. 주식을 잘 가는 종목의 고점을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 고점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밸류를 보고 아 이거 비싸니까 난 이 정도에서 난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먼저 빠져나올 수는 있지.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익을 얼마 가져가냐 전망을 보면 한 50조 이야기 50조? 60조? 하여튼 뭐 50조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50조면 퍼 10배면 500조입니다. 50조의 영업 그러니까 50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순이익 기준으로 원래 보긴 봐야 되는데 뭐 대충 50조라고 치면 퍼 10배면 500조 정도 시총을 목표치라 보면 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아 그 정도까지는 봐야지. 근데 하이닉스는 보시면 예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지금 자기 자본이 87조입니다. 87조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치면 한 100조 되겠네. 네 맞나 이거 100조 되나? 그쵸? 3분기까지 지금 12조가 이익이니까 100조 정도 되겠네요. 100조짜리가 지금 현재 시총 430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 퍼 10배 치면 500조 예 내년 이익 기준으로 500조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 더 갈 여지가 이익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장부값 대비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근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총이 620조입니다. 620조고 삼성전자의 지금 자본은 지금 400조 정도 돼 있죠. 그죠? 400조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대략 400조짜리가 얘는 600조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 밸류 부담이 낮죠. 예, 상대적 덜 비싸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얘가 좀 덜 비싼 거지. 개념으로 치면 예 치죠. 그리고 내년에 이익 전망이 80조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80조 정도? 예, 그러면 800조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개념? 근데 이제 밸류로 따지면은 하이닉스는 좀 어느 정도 붙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600조면 뭐 이미 신고가는 벌써 나 있는 상태이지만은 지금 PBR 기준으로 하면 지금 1. 몇 배입니까? 1.5배 넘어가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왔다 이거야. 예, 좀 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이 어떻다? 어차피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개별주 팔진 않을 거예요.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쏟아질 거고 얘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고 선물에서 매도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선물에 매도 많다는 게 뭡니까? 시장 상승 노리는데 선물에 매도가 많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나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보면 코스닥이 세요. 코스닥이 세. 예. 코스닥이 세다는 거는 어떻게 또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일단 순환매 차원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샀던 게 17조에서 3조 아까 3조라고 그랬나? 3조 팔아가지고 지금 14조 누적 순매수가 거래소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거래소입니다. 이거 거래소 기준으로 어쨌든 시장은 큰 게 거래소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일단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오늘 뜨고 있는 게 상대적 못 갔던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 건 아니니까 아직. 예. 근데 단기적으로 거래소 중심의 선물까지 매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코스닥이 뜬다는 거는 이제 순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코스닥의 종목을 사든 거래소 종목을 사든 그거는 자기 성향이지만은 네 성향이지만 시장 자체를 끝났다고 보진 않는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많다, 외국인 매도가 많다. 매도 많으니까 변동성 대비하고 이럴 때 장이 안 끝났으니 사긴 사는데 좀 저가로 사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기준선을 한번 정해보면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 깨는지 한번 봅니다. 5일선 가격이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런데 이거는 뭐
맞물려도 사실 내일 깨면 깨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기준으로 4124포인트입니다. 4124포인트 살짝 깼죠. 예, 이렇게 되면 5일선 깨진 겁니다. 깨지면은 지금까지는 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깨졌다는 건 뭡니까? 싸졌다는 이야기잖아. 싸졌으니까 매수 들어와서 다음날 바로 땡겨버리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내일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많은 걸 감안했을 때 이거 그동안 뭐 계속 하여튼 매수하면 계속 먹었는데 그런 장이었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주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예, 그냥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사자. 이 정도로 보완하면 될까요? 예. 저도 뭐 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도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오늘 5일선 깨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면 이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변동성 커지거든요. 그러면 등락폭이 꽤 큽니다. 이거 많이 올라온 지수라서 많이 올라올수록 이 등락이 커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피해주면 싸게 사는 것도 되게 싸게 사거든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뭐 우리 주식을 꼭 한 번에 몰빵 치고 몰빵 팔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분할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주식도 좀 일부 갖고 계시다면 추가 매수는 좀 천천히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장이 안 끝났다고 판단했으니 저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종목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근데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변동성 차익 매물에 대비하자 뭐 이런 정도로 보완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